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있었던 디펜던시 인젝션하는 방법을 어노테이션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기 XML로 있는 객체 생성하는 방법, 여기 빈 객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생성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여기 XML에서 빼버릴 거예요. 자, 이 XML에서 빼버리면은 스프링이 읽어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사라지겠죠. 저희가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안 쓸 건 아니니까 쓸 건데 이 방법을 어노테이션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노테이션을 어떤 거 써야 하고 어느 위치에다 붙여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위치입니다. 클래스 위에다가 컴포넌트라고 하는 골뱅이를 붙이게 되면은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된다? 객체화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고 이제 실행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 녀석이 스프링에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토와이어드라고 한 녀석을 읽혀드린 시점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을 통해서 얘가 이제 XML에서 생성한 요 객체들의 안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생성을 여기서 하지 않죠. 스프링이 생성한 적이 없으니까 그 안을 들여다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얘가 생성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 녀석이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아예 읽혀지지가 않으니까 이 클래스를 읽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설정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스프링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 패키지 한번 뒤져볼래?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클래스를 뒤져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걸 뒤져가지고 스캔해서 그 녀석을 객체화 시킬 수 있겠니? 라고 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만 되면 에러가 나요. 이 녀석을 읽어드리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읽어드릴 수 있었죠. 왜? 얘 때문에. 여기에서 생성된 객체의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설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읽어드릴 수 있었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녀석은 절대 안을 들여다볼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읽어야 객체를 생성해 줄 텐데. 그래서 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패키지명 안에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을 텐데 그 클래스들을 읽어줄래? 스캔해봐서 거기 컴포넌트가 있는지를 찾아와봐. 그 컴포넌트가 있으면 걔를 객체화 시켜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와, 이거 괜찮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한 지시를 통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클래스를 뒤져보고 클래스 뒤져본 다음에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객체화를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안쪽에 있는 얘도 읽을까 안 읽을까요? 당연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설정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쪽도 읽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노테이션 컴피그는 이제 없어도 돼요. 이 녀석만 이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쪽은 자동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포넌트라고 한 녀석을 한번 붙여서 생성이 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 XML에서 하나를 또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뺄 거냐면은 이 콘솔 있죠, 콘솔. 이 콘솔을 이 XML에서 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 전체를 주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아예 없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것마저도 주소를 했기 때문에 이 코드 어디에서도 객체를 생성하는 건 없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객체 생성하기 위한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 와서 자, 일단 요 녀석이 콘솔인데 요 녀석 위에다가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붙일 겁니다. 자, 됐어요. 컴포넌트를 붙였고 요 녀석을 이렇게 붙인 건 잘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오토와이어드 될 녀석이 있잖아요. 이그잼에 대해서는 객체 생성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왜? required false를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생성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잘 되면 여기 가서도 붙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얘를 읽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 메시지 구현을 좀 할까요? 보면은 no such bin definition exception, no bin named 콘솔 이렇게 돼 있어요. no bin named 콘솔. 저는 이 inline 이그잼 콘솔이라는 녀석 이름을 콘솔이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콘솔이라는 녀석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가봐야 알죠. 프로그램에 가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름으로 콘솔을 찾고 있는데
없으니까 지금 이 콘솔 이름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 없다고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뒤질 수 있도록 해야겠고, 이 녀석의 패키지명 가만히 보니까 spring.di.ui예요. 요 녀석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UI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이 패키지를 지정해 주면서 이 안을 뒤져봐라. 그 안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으면 걔를 생성해 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컨텍스트 해가지고 이번엔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해서 이 패키지명을 지정해 주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상태에서 얘가 필요할까요? 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그 일을 다 해주니까. 그래서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알아서 오토와이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또 에러가 나네요. 이제 무슨 에러일까요? 쭉 보니까 아직도 콘솔한 이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맙소사. 그러네요. 제가 얘는 객체가 생성된 것 같긴 해요. 아까 메시지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는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 녀석을 뭘로 했냐면은 콘솔로 찾았죠. 근데 일단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녀석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살리면은 이 녀석은 뭐예요? 이기전 콘솔이라고 해서 이 인터페이스에 부합되는 객체가 있으면은 얘를 찾아라. 이렇게 형식으로 찾는 거죠. 자, 이러면은 에러가 날까 안 날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러면 잘 되네요. 에러가 안 났어요. 근데 이름으로 할 때가 있죠?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콕 집어서 나 콘솔 객체 이름을 찾아달라 라고 하는데 이때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름을 어떻게 명명할까요?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얘는 콘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ML 했을 때는 id라고 하는 것을 부여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콘솔의 녀석이 있으면 id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방식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아까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름을 통해서 찾게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와, 정상적으로 잘 찾아졌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객체를 생성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생성해야 할 녀석에 대해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런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싶으면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이런 설정 꼭 해야 돼요. 컴포넌트 스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실행된 녀석이 보면 오토와이드가 안 된 상태잖아요. 오토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이기점 객체도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기점 객체 만들 수 있도록 이기점으로 갑니다. 자, 율렉 이기점 가죠. 여기에서 얘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저기다가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름은 저희가 지정하지 않으면 또 에러 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컬러 파일 써가지고 나는 이기점 true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거를 만약에 지우면 어떻게 되죠? 지우면 잘 되겠죠? 지우면 잘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0이고 0이에요. 이게 좀 잘 된 걸까요? 그러네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녀석을 지정을 했지만 이 패키지가 좀 달라요. 이 패키지가 달라서 저희가 지정했던 그런 패키지는 UI까지잖아요. 그러니까 spring.di.ui에 해당되는 그런 패키지에 있는 그런 클래스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지만 여기에는 뒤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entity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패키지 이거를 검색하게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여기서 쉼표 쓰시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패키지를 스캔하는 영역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거는 잘 된 걸까 아닐까요? 일단 제가 조금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스캔을 좀 뺄게요. 뺀 상태에서 이거를 require false로 되어 있는데 required를 tru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바인딩이 돼야 되는 거. 무조건 그 IOC 컨테이너에는 객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스캔하는 범주에서
엔티티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스캔이 안 될 거예요. 컴포넌트가 있어도. 그러면은 그럼 얘가 required true로 되어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안 됐으면은 바인딩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스캔 범주를 다시 한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엔티티를 다시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 객체가 IOC 컨테이너에 담겨진 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담겨졌다면은 오류는 발생하지 않겠죠. 출력된 값은 당연히 000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기본 생성자에서 값을 세팅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00 나오겠죠. 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와, 이번에 에러가 안 났어요. 0은 0이지만 그게 널 값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0이 아니고 얘가 갖고 있는 값이 0이어서 0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XML 설정에서 저희가 객체를 생성하면서 이렇게 초기화하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엔티티에다 값을 초기화하는 이런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궁금할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